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가 꽉 막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목적지인 톨게이트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아랫배에서 찌릿한 신호가 옵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핏대가 서고 다리는 덜덜 떨리며 머릿속에는 오직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싶다는 절박한 생각뿐입니다. 간신히 도착한 휴게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만 아랫배가 터질 것 같았던 그 급박함에 비해 나오는 것은 힘없는 몇 방울뿐이고 볼일을 다 본 후에도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는 듯한 찝찝함이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어느 하루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50살, 60살 이상의 남성분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소리 없는 지옥이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수치심입니다. 화장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외출조차 두려워지는 삶,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매일 밤 서너 번씩 잠에서 깨어나 어두운 거실을 서성겨야 하는 그 처절한 피로감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남성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짓고 있는 그 그늘진 표정, 혹시 내가 남성으로서의 수명이 다한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절망감을 저는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수술이나 평생 먹어야 하는 독한 약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부작용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주방, 이에 동네의 작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하고 평범한 견과류, 몇 알이 어떻게 꽉 막힌 배수로를 뚫어내듯 등 여러분의 배뇨 건강을 극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느꼈던 무력감이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라는 소변기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호두알 만한 기관입니다. 젊은 시절의 전립선은 마치 물을 흠뻑 머금은 부드러운 스펀지 같습니다. 소변이 지나갈 때 유연하게 길을 열어주고 부드럽게 수축하며 제 기능을 다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40대를 넘어서며 남성 호르몬의 대사 과정에 변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맑고 깨끗했던 호르몬이 시간이 지나며 불순물이 섞인 끈적한 형태로 변질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립선 조직을 비정상적으로 증식시키는 주범입니다. 부드러웠던 스펀지가 점차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부풀어 5m로 오르면서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소변기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은 좁아졌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소변의 양은 그대로이니 방광은 좁아진 틈으로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을 쥐어짜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방광의 근육은 역도 선수의 근육처럼 두꺼워지고 결국 본래의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탄력을 잃은 방광은 소변을 조금만 담아도 금세 꽉 찼다는 거짓 신호를 뇌로 보내고 정작 화장실에 가면 두꺼워진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소변을 시원하게 밀어내지 못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이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원인을 알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딱딱하게 굳어버린 전립선을 부드럽게 달래고 비정상적인 증식을 멈추게 할 강력한 자연의 해독제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할 첫 번째 전술 무기는 바로 호박씨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호박씨를 남자의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은 거대한 아연 저장 탱크와 같습니다. 신체의 다른 어떤 장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아연을 품고 있어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탱크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아연 수치가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듯 전립선은 통제력을 잃고 팽창하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버스 운전기사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장시간 운전석을 떠날 수 없는 직업의 특성상 그는 늘 소변을 참아야 했고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휴직까지 고려해야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독한 약을 먹으면 졸음이 쏟아져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기에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 대신 매일 호박씨를 처방했습니다. 호박씨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식품 중 가장 강력하고 밀도 높은 아연의 보고입니다. 이래 단순히 아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이 과도하게 커지도록 부추기는 나쁜 호르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식물성 스테롤 성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결합하면 팽창했던 전립선 조직이 안정을 되찾고 염증이 가라앉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버스 기사분은 제가 일러준 방식대로 생호박씨를 자기 전물에 불려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딱딱한 씨앗을 물에 불리면 잠들어 있던 영양소가 깨어나 우리 몸에 흡수되기 가장 완벽한 상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단 2주 만에 그는 운전 중 휴게소에 들르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에는 예전의 활기찬 미소를 되찾은 채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히 널려있던 작은 씨앗 한 줌이 한 남자의 직업과 일상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이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였다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우리 몸 깊은 곳에 강력한 방어막을 치는 작업입니다. 바로 브라질 너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전립선은 매일매일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찌꺼기, 즉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총알처럼 전립선 세포에 부딪혀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심각한 질환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총알을 막아낼 몸속의 방패가 얇아지는데 이때 투입되어야 할 절대적인 방어 물질이 바로 셀레늄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단순한 견과류가 아니라 자연이 빚어낸 고농축 셀레늄 캡슐 그 자체입니다. 놀랍게도 단 한 알만으로도 성인 남성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셀레늄 권장량을 100% 이상 채울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전립선 세포 주변에 강력한 항산화와 코팅을 입혀 활성산소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60대 중반의 한 퇴직교사분은 소변 문제뿐만 아니라 전립선 수치가 계속 올라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최악의 상황만을 상상하다 보니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겹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과 동시에 매일 아침 정확히 브라질 너트 2알을 처방했습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많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너무 과한 셀레늄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사수의 저격에 비유합니다. 총알을 마구잡이로 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알이라는 정확한 타격으로 전립선의 가장 완벽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그 환자분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치솟던 수치가 안정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골반 깊은 곳에서 늘 느껴지던 무겁고 뻐근한 불쾌감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루 2알의 고농축 캡슐이 그분의 일상에 평화와 안도감을 되찾아준 완벽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기술은 호두의 활용과 그것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 불덩이 같은 만성 염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삐은 발목이 퉁퉁 붓고 열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전립선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염증을 식혀줄 강력한 천연 얼음찜질 팩이 바로 호두에 듬뿍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호두는 뇌를 닮은 모양처럼 우리 몸의 미세한 혈관 하나하나를 청소하고 골반 아래로 맑고 차가운 혈액을 공급하여 전립선의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하지만 호두를 아무 때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극비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황금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몸의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아랫배에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앉아있는 자세 때문에 골반 주변의 혈액 순환이 가장 정체되는 이 시간대에 생호두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넘기십시오. 저녁 식사 전에 호두의 강력한 항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골반으로 내려가 낮 동안 달아올랐던 전립선의 열기를 차갑게 식혀줍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남성들은 그날 밤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염증이 가라앉아 방광을 찌르는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던 고통의 횟수가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몸이 구조 요청을 보내는 그 오후의 골든타임에 반드시 호두라는 구명조끼를 던져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아몬드와 피칸을 활용한 호르몬 억제의 작용과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르몬의 변질, 즉 남성 호르몬이 이 유해한 물질로 바뀌어 전립선을 마구잡이로 키우는 현상을 막으려면 정교한 화학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리 아몬드의 풍부한 비타민 E와 피칸에 들어있는 독보적인 식물성 스테롤 성분은 마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밭에 뿌리는 천연 제초제와 같습니다. 건강한 작물은 그대로 살려두면서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드는 유해한 잡초의 성장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과류를 조합하여 섭취할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몬드의 얇은 껍질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물질이, 피칸의 고소한 지방에는 염증을 배출하는 물질이 들어있어 완벽한 짝을 이룹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는 방식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한 줌의 법칙과 리듬 씹기를 훈련시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집어먹는 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아몬드 열, 알과 피칸 반 줌을 정확히 그릇에 덜어내어 식탁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입에 넣을 때마다 최소 30번 이상 리듬을 타듯 천천히 씹어 입안에서 완전히 죽처럼 만들어 넘겨야 합니다. 견과류의 세포벽은 매우 단단하여 대충 씹어 넘기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정성스럽게 씹어 넘기는 그 과정 자체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골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훌륭한 치료 행위가 됩니다. 이 리듬 씹기를 실천한 70대 환자분은 소화불량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소변 줄기에 힘이 실리는 것을 생생하게 체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좋은 무기를 쥐어주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정확한 양을 의식적으로 잘게 부수어 몸에 흡수시키는 이 실전 행동이야말로 전립선 비대를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지금부터는 음식과 영양소의 단계를 넘어 남성으로서의 삶,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심리와 관계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내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의 눈물을 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물리적인 증상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증상 아래에는 남성성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0을 넘고 50을 넘기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감이 위축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남들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지 못해 쩔쩔매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깊은 굴욕감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쇠덩이도 씹어먹을 것 같았던 강인한 에너지는 사라지고 배뇨 문제라는
지극히 원초적이고 생리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일상의 모든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은 단지 기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마음의 상태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전립선, 주변의 근육과 혈관을 극도로 긴장시켜 배뇨 장애를 더욱 악화시키는 끔찍한 연쇄 작용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고장난 기계처럼 여기고 나이 듦을 형벌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전립선의 염증은 더욱 맹렬하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고통이 개인의 내면을 넘어 부부 관계와 가정의 역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중장년 남성들은 자신의 약점을 배우자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나이가 들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키는 것을 끔찍한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요일을 느껴도 아내가 깰까봐 숨죽여 침대에서 빠져나오고 소변 소리가 들릴까봐 화장실 문을 꼭 닫은 채 병이 벽을 향해 조심스럽게 볼일을 봅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이러한 변화를 모를 리 없습니다. 밤마다 몇 번씩 들리는 화장실 문소리, 유난히 길어지는 체류 시간, 그리고 아침마다 짙게 드리워진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아내는 남편이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속으로 끙끙 앓으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화를 내거나 자존심 상해할까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어 묻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는 침묵의 벽이 쌓이고 오해와 단절이 시작됩니다. 전립선의 문제는 단순히 방광과 요도 사이의 물리적 막힘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소통과 친밀감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립선 건강의 악화는 필연적으로 성기능의 저하를 동반합니다. 발기력이 떨어지고 성욕이 감퇴하면서 남성들은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게 되고 아내는 이를 자신에 대한 애정시금이나 무관심으로 오해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가정의 불화마로도 이어지는 안타까운 수순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절망 대신 완벽한 희망의 마인드셋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남성성의 종말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재설정의 신호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돌보지 못했던 내 몸의 중심 골반 깊은 곳의 건강을 이제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몸의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마인드셋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처매유 늙어가며 무너지는 육체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과 매일의 작은 습관을 통해 내 몸의 호르몬과 세포를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지휘관으로 스스로의 위치를 격상시켜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가장 성공적인 치료 사례들은 약이나 수술에 의존한 환자가 아니라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일상을 통제하기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 한 알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그것이 내 몸속에서 어떤 생화학적 기적을 일으킬지 시각화하며 섭취하는 사람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호박씨를 씹으며 막힌 배수로가 뚫리는 것을 상상하고 아몬드를 삼키며 전립선의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실제 골반 주변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방광의 긴장을 획기적으로 풀어줍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과정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버리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오고 있고 당신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한다고 선언해 보십시오. 남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비웃을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안도하고 남편의 회복 여정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밤새 불려둔 호박씨를 챙겨주고 남편은 그 정성에 감사하며 활력을 되찾는 과정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중년 부부의 삶에 새로운 로맨스와 깊은 유대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하며 골반 건강을 돕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함께하는 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 훌륭한 부부 관계 회복의 특효약이 됩니다. 신체의 변화를 통해 관계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전립선의 건강은 단순히 화장실을 편하게 가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얼마나 당당하고 에너지 넘치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핵심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튼튼하게 다지는 순간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에 힘이 실리며 잃어버렸던 삶의 통제력과 당당한 남성의 자존심이 기적처럼 되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막하고 고통스러웠던 남성 건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4가지 강력하고 구체적인 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아연의 보고인 호박씨를 통해 비정상적인 팽창의 브레이크를 걸고, 둘째 고농축, 셀레늄 캡슐인 브라질 너트로 세포의 튼튼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염증이 폭발하는 오후 늦은 시간대에 호두라는 얼음찜질 팩을 투입하여 열기를 식히고, 넷째 비타민과 스테롤이 풍부한 아몬드와 피칸을 한 줌의 법칙과 리듬 씹기로 흡수시켜 유해한 호르몬의 성장을 억제하는 실전 지침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실천의 바탕에는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고 배우자와의 연대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내 몸을 지휘하는 강력한 마인드셋이 존재해야 함을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부터 동네 마트에 들러 생호박씨 한 봉지를 집어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무너져가던 댐을 막아내는 기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깊고 절실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남성의 활력과 일상의 평화로움을 되찾는 더 강력하고 과학적인 비법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심코 먹었다가 전립선 염증에 기름을 붓는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일상 음식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곁에서 늘 힘이 되어 드리는 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